좋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많다기보다는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750번 예, 경직법이죠? 예,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경직법. 불신검문. 자, 불신검문하면 딱 두 가지, 그렇죠?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 사유, 그렇죠? 불교, 뭐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잖아요.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 항상 실정법, 이런 현행 법 규정이 나오면 규정을 이거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 넣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다른 글자 나오면 X입니다.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불교 그러면 그렇죠?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에 지구대 경찰 쭉 해서 이 법에서는 여기 애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뭐 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거 오타 포함한다. 어쨌든 예, 여기 포함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앞으로 이제 이 법에서는 경찰관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예, 동행할까서 요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잡는 거. 경직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 경직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질상 이거는 조직법이다, 작용법이다. 성질상 우리 여기서 배웠었죠? 예, 조직법적 성질, 그렇죠? 작용법적 성질 배웠습니다. 조직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성격상? 왜?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작용을 하지요. 오케이? 근데 조직이 딱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집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훈 이런 거 있잖아요. 가훈. 우리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돼. 어때요? 근데 가훈은 구체적입니까? 좀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죠. 일반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어때요? 이거는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 개별적이란 말은 어떤 거짓말,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구체적 개별적입니다. 이제 느낌 잡으시고 어쨌든 조직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뭐다? 우리 직무 범위. 이 범위라는 말 자체가 뭐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대충 테두리를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들이 써져 있는 성질상 작용법입니다. 근데 작용법은 어때요? 무수히 많은 작용법들이 있겠죠. 왜?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야 되니까. 무수히 많은 우리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교통 단속한다면 도로교통법이라는 작용법을 적용할 테고 범인 잡을 때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그거 말고도 어떻습니까? 범죄와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규칙, 규정들이 되게 많겠죠. 이게 모두 다 뭐다? 다 작용법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작용법 중에 얘가 가장 대표적인 작용법이다. 오케이? 작용법 중에서 일반법, 다른 말로 하면 대표법. 요 정도로 느낌 가지시고 그런데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 중에서도 우리 경찰관은 그렇죠? 다른 수단으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경찰은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경찰은 명령 강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관은 언제 나서느냐? 대부분 즉시 강제입니다. 특히 우리 경직법에는 즉시 강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써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즉시 강제하면 항상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오셔야 돼.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즉시 강제하고 항상 비교하는 게 뭐였습니까? 강제 집행. 이거 그냥 나오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구별하는 점 뭡니까? 이거 두 개 구별되는 거? 강제 집행은 어떤 때 강제 집행한다? 의무 불이행일 때.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냥 이제 미친 듯이 나와야 됩니다.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급박하니까. 오케이? 둘이 공통점 뭐다? 강제. 오케이?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비슷한 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공통점. 그럼 다른 점을 찾으셔야 돼, 항상.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직법은 즉시 강제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관 작용에 관련된 법인데 그런데 경찰관 작용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 재량행위일까요? 기속행위일까요? 재량행위. 자, 이것도 잡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면 어때요? 융통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치자를 보호해요. 근데 그 주치자가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어때요? 사람마다 케바케죠. 똑같이 소주 2병 마셨어도 어때요? 안 취한 사람이 있고
한 두 잔만 마셔도 그냥 해롱해롱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다? 사회과학이라 했습니다. 사회 현상, 우리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게 직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상황과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칙이 뭐다? 딱 잡으세요. 원칙이 뭐다? 우리 사회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원칙이 일단 재량이다. 이걸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량행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량행. 오케이. 그런데 완전한 자유재량은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재량이면 네 마음대로 하라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합니다. 재량행위일까요? 기속행위일까요? 어때요, 우리 건희군? 그냥 느낌상. 자, 기속행위이기도 하고 재량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때릴 때 너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 마음대로 때립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속행위라는 측면이 있어요. 법의 상한선, 하한선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준 내에서 어때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재량이 또 들어가죠. 자, 이런 겁니다. 쉽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기속재량이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기속재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전 자유재량은 아닌 거예요. 재량은 재량인데 어때요? 규정이 또 다 있죠. 그 규정 내에서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규정이 있다라면 그 내에서는 뭐다? 꼭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범위 내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 여기죠. 할 수 있다. 요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해서 무조건 동행합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방해가 되지만 잠깐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해줘. 왜? 오래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판단해서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요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요구를 해야 된다? 요 이유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기준이죠. 한다면 이 기준 내에서 해라. 근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기본 우리가 리걸 마인드. 이런 게 리걸 마인드예요. 이런 걸 딱 느낌을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공부가 재미없는 거거든. 특히 우리 개편 대비하시는 학생들은요. 자, 여러분 지금 혹시나 솔직히 이제 또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2차에 안 돼서 개편을 대비한다면 또 이제 경찰학도 이제 경찰학 개론이 아니라 경찰학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어떤 경찰 행정법 내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워지지 않나요? 근데 괜찮아요. 저랑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미 이런 마인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안 배웠던 내용들을 추가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대신에 공부를 항상 어떻게 하셔라? 단무지처럼 단순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됐고. 자, 그래서 결론. 경직법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행정은 재량행위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요런 기준들은 지켜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서술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짚어주시고 또 하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니까 경찰관이 주어가 되죠. 경찰관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관서장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어떤 때? 뭐 대간첩작전 수행하는데 그렇죠? 예, 국가 중요시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누가? 경찰관서회장이. 사실조회 할 수 있다. 누가? 경찰관서회장이. 그리고 외국과 국제협력 할 수 있다. 누가? 경찰청장이. 이런 것들 있죠?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누가 낸다? 경찰청장이. 기억나십니까? 야, 이런 것들. 네, 꼭 다,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빠간가? 나 까먹었나? 또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다 글자로 나와 있잖아요. 읽어서 기억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팍팍 기억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선생님? 불안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읽어서 기억나면 돼요. 읽어서. 자, 됐고. 자,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잡고 이제 딱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암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포함하는 게 맞겠네 라는 좀 느낌을 가지고 보셔야 어때요? 까먹어도 내가 맞출 수가 있죠. 생각해가지고. 그쵸? 오케이. 자, 마지막 읽어보세요.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동행 요구받았습니다. 이때 동행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쵸? 임의 동행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한다는 말은 어때요? 무슨 조건이 붙습니까? 무조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거절해도 돼요. 나 싫은데요? 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요구를 받은 사람은 경찰 뭐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OX, X. 정당한 사유 필요 없어요. 그런 사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를 이 문제를 맞추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딱 잡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항상. 자, 751번. 불신검문하게 동의를 받아서 쭉 해서 형소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하지 않으면 당연하죠. 이건 뭐 오케이. 그래서 결론. 자, 이것도 경직법에 의해서 체포나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포나 구속은 무슨 법? 형소법. 그러면 불신검문했어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 때문에 요거죠.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그렇죠?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다 보니까 이 새끼가 범죄 혐의가 있네 라고 되면 체포할 수 있죠. 그 학생이 이럽니다. 선생님 경직법상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면서요. 불신검문하다 체포하면 어떡합니까? 불신검문 할 때까지는 불신검문이었고 체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무슨 법이 적용된다? 형소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범죄 혐의가 딱 나타났어요. 그때부터는 뭐다? 상황이 범죄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다? 고지하고, 그렇죠? 체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이 법이 적용됐지만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항상 뭐 하나만 이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매치가 안 돼. 우리가 어때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동시에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예, 요건 틀렸죠? 뭐가 틀렸다? 질문할 수 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쭉 해서 판단해 볼 때 가지고 어떤 죄, 그렇죠? 요 죄입니다. 죄. 그냥 단순한 위험 이런 거 아닙니다. 불심 검문을 할 정도라면 아무래도 어때요? 일반 시민들에게 약간 부담을 주는 거죠. 사실 아까 그냥 거절할 수 있다 그러지만 웬만한 사람들 거절 잘 못합니다. 그냥 경찰이 이야기하면 예,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경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직 가시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죠. 경찰은 아닌데 선생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꾸 상대방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경찰관이 되시면 그런 버릇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단순한 위험 아닙니다. 죄. 질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753번. 여기도 죄입니다. 범죄. 요거 포인트 잡으시고. 만약에 위험 이렇게 나오면 OX, X. 아까 말했잖아요. 법 조문은 법 조문대로. 그리고 어때요? 위험하고 범죄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달라요. 어떤 게 더 넓은 의미다? 그렇죠? 위험이 더 넓은 의미겠죠. 오케이.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범죄는 아니지만 위험한 경우도 있죠. 오케이. 범죄는 당연히 위험하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 범죄라는 것도 자, 그리고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은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다. 오케이. 됐고.
불신검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흉기를 가지고 있는 조사할 수 있다. 또 이것도 할 수 있답니다. 학생 중에 선생님 흉기는 위험하니까 꼭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수영복밖에 안 입고 있어. 딱 봐도 흉기가 없어요. 뭐 똥구멍 안에 넣었나? 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경찰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정도 위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흉기를 조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됐죠? 만약에 조사 안 했다가 갑자기 얘가 흉기를 꺼내가지고 뭐 했다면 그거는 그 경찰관이 책임지는 거지. 자기가 조사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오케이. 어쨌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포인트 뭐다? 흉기 대신에 무슨 말? 소지품이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X. 소지품 검사를 그때 하니까 뭐 그 경찰이 하던데요. 가끔 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 어디 갈 때. 자, 그때는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요.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흉기는 어떻습니까? 흉기는 위험한 거니까 어쨌든 소지품도 조사할 수는 있는데 우리 경직법에는 소지품이라는 규정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실무에서 하게 된다면 그거는 동의를 받아서 혹시 모르니까 상대방이 열어주면 근데 강제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강제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하고 실무에서 하던 게 조금 다르던데 그런 게 의아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어때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괜찮다 그러는데 진심으로. 자, 그리고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만약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갑자기 얘가 안 나타나네? 약속 시간에? 어디 갔지? 알려줘야 되겠지요? 오케이. 당연히 이거는 알릴 수 있다.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되는 게 당연히 이거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동행한 사람 가족의 친지 쭉 해서 이런 거. 자, 동행, 장소, 신분, 목적, 이유. 자, 알리거나 요것도 포인트. 이거는 누가 알리는 거예요? 경찰관이 직접 알리는 겁니다. 알려줘야 한다면서요?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알리거나 끊어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어야 한다.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뜻은 경찰관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네가 연락하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하여야 한다. 근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묵비권 이런 거는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자, 그리고 불신검문 시 신분을 표현한 증표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OX, X 제시하면서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렇죠?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밝히고 그렇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맞죠? 할 수 있다 하면 OX, X. 요거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합니다. 설명을 꼭 해야 돼요. 제시를 꼭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잡으시고. 자, 그리고 보호조치입니다. 자, 방금 이제 3조 불신검문 했고요. 4조 보호조치. 오케이. 보호조치 하면 보호조치 대상자, 구호 대상자들이 나오죠. 구호 대상자. 이 머릿속에 딱 이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착란자, 그렇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주치자, 그리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 그렇죠? 정주자, 얘네들 정신착란, 그리고 주치, 술 취한 사람, 자살 시도하는 사람, 이렇게 있고 미, 병, 부 이렇게 외우죠? 예, 미야, 병자, 부상자. 요거 뭘로 구별하는 겁니까? 요거는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다. 여기는 이미 보호조치 대상자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 중에 여기 강제 구호조치 대상자로 배웠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알았어, 이해됐어. 근데 읽어보니까 볼게요. 쭉 해서 이런 사람이 쭉 있고 어쨌든 쭉 했더니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틀렸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치를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학생이 뭘 질문했냐면 선생님 얘는 강제 대상자라면서요. 그럼 강제 대상자면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한다야 이게 강제 아닙니까? 자, 요것도 뭐를 잘못 잡으셨냐면 강제라는 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제는 어떤 의미의 강제입니까? 이거 어떤 의미의 강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 본인이 이 사람들이 구호를 받는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관이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강제로라도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해야 된다는 누구한테? 이 사람들이죠. 야, 경찰이 하란 대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강제지 경찰 입장에서 무조건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강제를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강제니까 해야 한다. 이런 단무지 같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아, 좋아요. 여기는 뭡니까? 왜 임의라고 한다? 본인들이 거절을 하면 경찰이 강제를 할 수가 없죠. 여기는 본인들이 거절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왜 본인들이 거절해도 할 수 있나요? 딱 봐도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거절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나 술 안 취했어. 술 안 취해서. 아, 예. 술 취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에요.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극도의 우울증,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말을 믿어서 자살하는 사람, 나 죽을 거야, 건들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본인 뜻이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됐죠? 근데 여기는 정신은 제정신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미아, 그렇죠? 어린아이도 절대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 또 그런 말이 있던데요. 어린이란 말을 자꾸 쓰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를 처음 하면 요린이 뭐 이런 말 쓰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어린이란 말을 이렇게 합성어로 해가지고 어린이라는 느낌을 어떤 의미로 쓰는 거죠? 좀 미숙하다, 잘 못한다, 좀 초보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이것도 어린이를 뭐다? 비하하는 말이라고 쓰면 안 된대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저도 조카들 보니까 아유, 한 대여섯 살만 되면요 이미 애들이 다 압니다.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알아버려요. 머리 꼭대기 있어요. 심지어 겉으로 있잖아요. 뭐라 이야기하면 듣는 척합니다. 그냥 아 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미아 어때요? 거절하면 아 네 뜻이 그렇다라면 노터치 오케이. 자 됐고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조치. 보호 조치는 자 우리 보호 조치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것도 머릿속에 딱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읽으세요. 자 우리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다가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이것도 보호조치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또 경찰관서에서 직접 경찰관이 보호하는 거죠. 요것도 보호조치. 그래서 보호조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관에다가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이 사람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찰관서에 직접 보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이건 뭐예요? 경찰관서에 만약에 직접 데리고 왔다라면 그렇다라면 뭐다? 몇 시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럼 경찰관서에 직접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병원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술 취한 사람, 단순히 술 취한 사람, 술 좀 깰 동안만 경찰서에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딱 가시면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실 텐데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건희 군은 술 좀 먹습니까? 아, 잘 못 마셔요? 예. 더더욱 저런 사람이라면 진짜 미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나도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봤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랬네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술을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진짜 다 또라이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막 경찰서에 오바이트 하고 그냥 막 경찰 때리고 막 근데 그렇다고 그걸 또 우리가 막 이 새끼하고 다 업어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마음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예. 자, 어쨌든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는 지금 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죠.
아까 3조 불신검문 임의동행할 때 임의동행한다라면 이미 동행했어요. 경찰 관서로. 그때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때는 몇 시간? 6시간. 임의동행은 6시간. 임의동행은 구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요. 오케이. 여기는 구호 대상자를 보호 조치했을 때 24시간. 요것도 구별하시고. 자, 4조 보호 조치 미아 병자 부상자 미병부 두 문자로 외우던데. 자, 적당한 보호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 조치가 가능. 아니죠. 본인이 거절하면 여기는 보호 조치 할 수 없다. 그리고 요것도 외워 두셔야 되겠죠. 사실은 미아 병자 부상자. 오케이. 여기에 이상한 사람이 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일단 규정상에는 요 3명이에요. 물론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뭐다? 이런 사람 외에도 유사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조치할 수 있죠. 사실은 이걸 가지고 고쳐내지는 않고 대신에 여기에 고쳐낸다면 여기 대신에 뭘 들어가겠습니까? 아까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 시도자, 그렇죠? 예, 그런 사람 확실하게 법에 규정이 있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애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환자라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를 들면 질문. 환자는 병자나 부상자 이런 비슷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애매한 사람들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요? 안 내요. 오케이. 굳이 여기에 이걸 빼고 다른 말을 넣겠다라면 아까 정신착란자, 주치자 이런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사람을 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꾸 또 공부하면서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구를 요청받은 의료기관 아까 요청하는 것도 그렇죠. 보호조치라 우리 4조 보호조치 조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얘네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들도 어때요? 거절할 수 있죠. 입원시켜달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병실이 꽉 찼습니다. 이건 정당한 이유잖아요. 다른 병원으로 좀 가세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하면? 그럼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처벌 규정이 없으면 어때요? 있으나 마나죠. 이런 걸 우리가 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훈시 규정. 처벌 규정이 없으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왜 안 듣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경직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거절했을 때 어디에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라고 있어요. 따로. 그 법을 외울 필요도 없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하여튼 경직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응급 관련 법률에, 의료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더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4시간 내. 자,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거는 언제 연락해요? 가족들은 미치겠죠? 그냥 세상에 그래요. 지체 없이. 항상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건 지체 없이. 오케이. 24시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살 기도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몇 시간? 자, 자살 시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병원까지 보낼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병원까지 보낼 필요가 있다면 병원 보내겠지만 어쨌든 경찰관서에서는 몇 시간? 24시간 이내. 최대가 24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또 학생이 또 이런 질문을 하네요. 선생님, 24시간까지 보호를 할 수 있다라면 6시간도 보호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또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다? 법은요, 일종의 기준을 적어놓은 거라고요. 기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최대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아니면 최소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요. 출제자의 의도. 항상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는 뭐다? 기준이 몇 시간이냐, 최대치가. 오케이? 최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으로 하셔야 된다? 24시간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객관식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출제의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나는 맞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특히
뭐 이제 재시생들은 이제 별 요즘에 생각 없이 그냥 뭐 외우겠지만 특히 초시생들은 생각하는 공부를 하라는 거는 아까 제가 항상 말했다. 출제자의 의도. 그렇죠?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지 네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잡으시고. 자, 그리고 763번.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임시영치 기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가 되는데 자, 임시영치는 뭐에다가 하는 겁니까? 물건에다가 하는 거죠. 물건에다가. 그러니까 뭐다? 대물적입니다. 오케이. 너무 쉬운 내용이고 만약에 또 여기서 또 이걸 고쳐낼 수 있겠죠. 대물적 강제 집행이다. 만약에 이렇게 고쳐낼 수 있겠죠. 그러면 OX, X 즉시강제입니다. 강제 집행 아니에요. 오케이. 왜? 강제 집행은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며. 이거는 의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냥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 가지고 와. 즉시. 그렇죠? 오케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임시영치는 언제 하는 거다? 보호조치할 때. 불신검문할 때 임시영치 OX, X. 요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내죠. 임시영치 10일. 맨날 이런 거만 외우다가. 불신검문에서 우리가 임의동행 하잖아요. 임의동행했을 때 임시영치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보호조치할 때입니다. 그런 거까지 이제는 해놓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뭐야? 9시 21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왕 한 김에 오늘은 그러면 경직법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10분만 더 할게요. 오케이. 자, 경찰관의 보호조치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재산에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주치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로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정신착란자, 주치자 얘네들은요. 자신에게 위해를 끼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어떻다? 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뭐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OX, X. 오케이. 자신 말고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보호조치 가능합니다. 오케이. 누구? 정신착란자하고 주치자는요. 자살 시도자는 뭐 자기 혼자 죽는 거니까 다른 사람 상관없을 테고. 오케이. 그리고 미아병자, 부상자는 걔네들은 본인 의사 아니면 우리가 보호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제껴두시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조치 있어서 업무 중에 응급치료 아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경직법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OX, X. 경직법이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766번. 응급의료 형사처벌은 경직법에 적용. 아닙니다. 경직법이 아니라 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 해설에 적혀져 있나요?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근데 이 법률 외울 필요는 없고 하여튼 경직법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4조 보호조치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구대상자가 효과는 쭉 해서 스스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그렇죠. 보호조치 할 때 임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 영치도 무조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라면 며칠? 10일. 그렇죠? 자,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성질. 자, 이거는 이제 5조네요. 자, 대가택적. 건물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대가택적. 뭐 즉시 강제 됐고요. 그리고 769번.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 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진 사람의 경우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불이 났잖아요. 너무 급박하잖아요. 허락받을 시간이 없죠. 이건 상식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770번.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새벽 3시. 영업이 끝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위험 방지. 여러분, 방지는 지금 급박합니까? 급박하진 않습니까? 방지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지요. 오케이. 선생님 또 그러면 좀 보세요. 일단 방지니까 영업이 끝난 시간에 가면 안 돼. 낮에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 굳이 새벽에 가서 방지한다? 새벽에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다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주인이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예방을 위해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거절할 수 없다. 아니요. 만약에 정말 걱정돼. 새벽 3시지만 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뭐 중대 범죄가 발생한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범인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혹시 이 집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똑똑똑하고 지금 여기에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쳐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절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거절할 수 있죠. 이건 예방 차원이니까. 오케이? 그 부분이 틀렸고.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만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위험 방지를 위해 여관에 출입할 경우에는 신분을 표현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자, 뭐가 틀렸습니까? 아까 그랬죠. 항상 일단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경찰관. 네, 이거 틀렸죠? 여기는 경찰 관서의 장. 항상. 오케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풀면 그냥 날아갑니다. 이거는 뭐 틀린 말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에 접근이나 통행을 제한, 금지할 수 있다. 그거 두 개. 경찰 관서의 장. 하여튼 경직법 규정이 나왔다면 그런 것들이 띠디디디 하고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오케이. 네, 틀렸고요. 자,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죠. 목전이 뭡니까? 눈 앞에. 눈 목자죠. 앞전자가 눈앞에. 눈앞이니까 뭐예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렇죠?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경고까지는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무조건 또 그거를 제지하는 건 아닙니다. 제지를 하려면 급박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다?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그런 위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경고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끝났는데 굳이 가가지고 막 몸을 끌고 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고 막. 제지는 신체의 직접적인 뭡니까?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이 또 필요하다? 중대한 위험, 어떤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그럴 경우가 야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X. 항상 요건이 있죠. 요건. 법에 규정된 요건. 자, 774번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의 유사를 그 사태를 합리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장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 장구, 무기, 뭐 하여튼 뭐 체류탄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언제 할 수 있다? 요건을 알아두셔야 되죠. 요건. 자, 좋습니다. 오늘 쭉 가봅시다. 예. 자, 집중하시고 머릿속에 나오셔야 돼. 장구. 그쵸? 그리고 분사기, 체류탄.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무기. 나오셔야 됩니다. 자, 장구는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범인, 체포, 도주방지. 근데 여기서 범인, 장구는 또 규정이 하나 있죠. 범인 뭡니까? 현행 범인인 경우. 그리고 사무 장삼인 경우. 이건 암기하셔야죠. 그렇죠? 오케이. 현행범, 사무 장삼 이상인 경우. 요런 범인을 그렇죠. 체포해서 도망 못 가게 할 때 수갑 채우는 거잖아요. 장구.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를. 생명, 신체. 생명 그리고 신체. 여기 재산 안 들어갑니다. 이거 딱 잡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그렇죠? 공무 집행 방해하면 딱 체포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 세 가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가볍게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무기도 어떻습니까? 저 기본적인 요건이 같죠? 기본 요건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범인의 현행범 사무장삼 이상이라는 소리는 아직 안 나와요. 기본 요건. 오케이. 자, 일단 잡으시고. 그리고 분사기 체류탄은요.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갑니까? 공공시설의 안전. 그렇죠? 그리고 뭐 재산.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는 규정이 없어요. 오케이?
요거 잡으시고 그리고 분사기 체류탄 사용하려면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구나 무기는 경찰관의 개개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여기는 뭐다? 워낙에 위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잡으시고 그리고 또 무기에서는 하나 더 해야 되죠? 요거는 기본 요건입니다. 그렇죠? 범인 체포 도주 방지 그리고 자신의 다른 생명, 신체 방호 그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그렇죠? 항거 제지. 근데 요 기본적인 경우일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겁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위해를 준다는 거는 총 쏴서 맞춰도 되느냐? 자, 오케이. 그러려면 이 요건만으로 안 됩니다. 이 요건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쭉 나오셔야 돼. 형법상 정당방위, 그렇죠?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범인인데 어떤 범인이어야 된다? 그렇죠. 사, 무, 장, 삼 이상 되는 중요한 범인. 현행범 아닙니다. 여러분. 현행범에는요. 경미한 범죄자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경미한 범죄자라고 현행범이라고 무조건 총 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사무장 3 이상. 그리고 영장 집행할 때. 영장 집행하는데 반항한다. 됐나요? 그리고 또 제3자가 여기 있는 사무장 3 이상 범인 영장 집행하는데 이런 사람들 뭡니까? 도주하게 도망하는데 뭐 도와준다거나 하면 얘도 똑같은 놈으로 취급합니다. 쏴도 돼요. 자, 그리고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 가지고 그렇죠? 3회 이상 불응하고 계속 항거를 한다. 그러면 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간첩, 무장 간첩. 무장 간첩. 이 정도 쭉 나오셔야 돼요. 요럴 때는 뭐다? 요런 상황일 때는 뭐다? 피 터지게 총을 쏴도 됩니다.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사실은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요. 개편이 되면 무조건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는 게 아니라 나와야 돼요. 교수님들은요, 무조건 이런 걸 내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요 네 가지. 사무장 3 이상, 영장 집행할 때, 그리고 제3자, 그리고 위험한 물건 소지하고 있다. 여기는요, 우리 법조문에 보면, 경직법에 보면 뭐가 있다? 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나올 텐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오케이? 즉, 이게 무슨 성? 보충성. 즉,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 만약에 이 상황인데, 이런 범인인데, 다른 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무기 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른 걸로 해결된다면.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른 수단이 안 돼. 다른 걸로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 오로지 무기밖에 안 돼.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 보충성이라는 요건까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총을 쐈다. 그러면 그 경찰관은 과잉 진압이 되는 거예요. 됐죠? 반면에 여기 정당방위, 긴급피난, 무장간첩은 보충성의 요건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럼 뭐예요? 무장간첩을 사실은 다른 걸로 제압할 수 있었는데 내가 총을 쐈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법상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워낙에 무장간첩이잖아. 그리고 정당방위, 긴급피난 워낙에 또 그런 상황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보충성의 요건이 필요한 거는 요 네 가지. 여기까지 이것이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진짜로 고급진 문제가 되는 건데. 단무지 같이 뭐 이런 거 위에 수반하냐 위에 안.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좋아요. 자, 기지개 한번 쫙 하시고. 네.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원래 끝나고 강론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왕 한 거 앞에 보니까 좀 나가봅시다. 달려봅시다. 딱 이어지는 거니까. 자, 시간 되시면 나 녹화본 보겠다 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위해성 장비. 이거 내가 괜히 지웠네. 이거 장구, 분사기 체류탄, 무기. 그렇죠. 이어지는 장구, 분사기, 체류탄, 무기. 자, 그런데 여기는 경직법이고, 그렇죠? 법률입니다. 법률. 경직법.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법률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률에서 누구한테 시킨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죠. 이건 네가 정해라. 오케이? 자,
자, 그래서 대통령이 뭘 정했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지금 나오는 줄여서 적을게요.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 줄여서 위해성 경찰 장비. 요거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니까 법률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오케이. 자, 항상 그래 제가 말했죠. 대통령령을 왜 만드는 거다? 왜 법률이 시키는 거다? 법률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케이? 좀 보완하라고. 여기서 좀 빠진 거 네가 좀 정해. 또는 이거 말고 이거는 원칙이고 대원칙이고 여기서 좀 예외적인 상황도 네가 정해. 왜?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필요하겠죠.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대통령령은 원칙에 대한 법률에 대한 어떤 보충이나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데 왜 여기서는 된다 그럽니까? 이건 원칙, 이건 예외. 그럼 매치가 되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여기서는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왜 안 됩니까? 예외, 예외. 기본적으로는 다 이건데 예외, 얘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인 규정, 이것도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장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장구, 경찰봉, 경찰봉. 기억나시죠? 예, 경찰봉. 호신용 경봉 해가지고 경찰봉을 원래는 장구에서는 보면 뭡니까? 생명, 신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공공시설 안전 그리고 재산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집회 우리 진압 나갈 때 쓸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모든 장구가 아니라 경찰봉하고 호신용 경봉. 걔만 뭐다? 공공시설 안전이나 재산 이런 거 불법 집회 진압할 때 얘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다른 장구는 뭐다? 생명, 신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 하고 또 하나. 여기. 분리된다. 뭐야? 분사기 체류탄. 분사기 체류탄에서 예외가 뭐 있습니까? 가스 발사총. 가스 발사총. 가스 발사총. 가스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 총이라고 해서 무기로 가시면 안 돼요. 가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스 발사총 나오면 뭐다? 그렇죠. 고무탄 발사 겸용 포함. 고무탄도 같이 나가고 가스도 나가고 이런 총이 있어요. 아직 가보시면 압니다. 자, 어쨌든 이거 분사기 체류탄인데 얘는 우리 분사기 체류탄은 원래 범인 체포 도주 방지 그리고 생명, 신체, 재산, 공공시설 안전 뭐 요런 거 관련되고 공무집행 방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근데 얘는 뭐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로 사용할 수 있다. 너 이 새끼야 꼼짝 마. 말 안 듣네? 하면 뭐다? 가스 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로 사용할 수 있더라. 됐나요? 요거 예외. 그래서 항상 이거 뭐 질문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의해서 물어보면 얘네들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경직법 전체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건데 얘만 예외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죠. 자, 수갑 뭡니까? 수갑. 자, 해봅시다. 수갑. 장구. 그렇죠? 가스 분사기. 가스. 기관총. 이거는 무기. 경찰봉. 이거는 장구. 유탄 발사기. 탄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같은 발사기인데 얘는 탄이 나가는 거라서 뭐다? 그렇죠. 무기. 얘는 다목적으로. 예. 그래서 얘는 다목적에 포인트를 주시고 기타로 가시면 됩니다. 기타. 다목적. 예, 다용도. 예, 기타. 자, 전자충격기, 장구, 석궁, 이것도 기타, 무기 아닙니다. 예, 물포, 이것도 왠지 포 하니까 대포 아니에요. 물 나가는 거니까 이거 기타. 오케이, 이런 것들. 자, 됐고 쭉 해서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는 경찰, 장구에 포함된다. 오케이, 맞고요. 자, 그리고 권총, 소총, 산탄총, 산탄총 뭐다? 총알 나가는 탄. 탄이 흩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산탄, 예, 무기예요. 박격포, 예, 대포입니다. 대포 쉽게 말하면 함포, 이거 다 대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모아, 이거 무기입니다. 무기, 살상용 무기 있어요. 크레모아. 수류탄, 예, 폭격류, 예, 다 무기입니다. 도검, 칼 말하는 거죠. 예, 무기에 포함된다. 오케이. 자, 가스 발사총, 고무탄 발사경은 포함, 그리고 체류탄, 발사장치 포함 해서 다 체류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포함된다. 맞고요. 가스차, 살수차, 각종 차량들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타. 오케이. 물포, 석궁 뭐라고요? 기타. 전자방패. 방패는 뭐다? 예, 장구입니다. 장구. 방패. 전자가 들어갔던 뭐든 예, 우리 전자충격기, 방패
하여튼 뭐 전자 들어가는 애다 기타로 가시면 됩니다. 아, 기타랜다. 장구.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위해성 장비 규정에 보면 자, 우리 경직법에 없는 이제 규정들이 좀 들어가 있지요. 예, 보충을 한 겁니다. 법을 좀 미비점을 보완한 거예요.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이란 말을 아직 해석을 초심자들은 요 말을 좀 해석을 좀 잘 못하죠. 제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뭐다? 14세 미만자에게 또는 임산부에게 권총이나 소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 일단 이게 원칙이에요. 14세 미만, 이것도 항상 미만 이하 이거는 꼭 암기입니다.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죠? 14세 미만, 그리고 임산부한테는 권총, 소총 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가 뭡니까?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뭐예요? 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얘네들은 되는 거예요. 얘네 빼고는 다 안 돼. 그럼 얘네는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쏴도 돼요. 얘네 어떤 14세 미만자고 임산부인데 어린애가 총 들고 막 쏘는 거예요. 임산부인데도 막 총 들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제외한다는 말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자분들. 이거 빼고는 안 돼. 그러면 얘는 돼 이거죠. 항상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오케이. 처음에 지금 우리 개편 대회 한다고 초심자들 있죠? 처음에 그러니까 항상 이 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 글을. 그래야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셔서 필요 최소한대로 사용하면 사용 기준 한국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맞아요. 이것도 이제 15년도 경감부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죠. 자, 보세요. 이거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여기 할까요? 이게 지금 경직법이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게 법률이죠. 이 법률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때요? 요거 하나 만들었죠? 위해성 장비 규정이라는 거 이거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또 뭐 만들었느냐? 대통령이 또 뭐 만들었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위해성 경찰 장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보통 시행령은 다 대통령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령은 뭐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손실보상 규정이라든지 보상금 심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충하려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여기 보였어요.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이런 것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다? 이게 틀렸죠. 대통령령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맞죠. 오케이. 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는 위해성 장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도 시험을 내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제목이 위해성 장비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해성 장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시행령에는 뭐다? 손실보상, 보상금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 경찰 장비란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그렇죠?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장비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 경직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장비를 통칭하고 있죠. 오케이. 네, 맞아요. 자, 물론 여기에 빠진 것도 있죠. 그냥 법률은 대충 정해놓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누구한테 맡긴다? 대통령한테 맡겨. 대통령이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보면 어때요? 경찰 장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막 적어놨죠. 특히 위해성 있는. 대부분 이제 위해성 장비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위해성 장비가 아닌 장비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 보면 장구란
분사기 체류탄이란, 무기란, 기타 장비란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규정해놨습니다. 거기에 규정된 것만, 어디에 규정된 거? 위해성 경찰 장비에 규정된 것만 무슨 장비다? 위해성 경찰 장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항공기. 항공기는 위해성 경찰 장비입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공기는 그냥 장비예요. 위해성은 아니에요. 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공군이라면 막 폭격기 이런 거는 위해성 장비가 되겠지만 우리 경찰에서 항공기는 뭐다? 그냥 이동 수단일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냥 차량, 살수차, 뭐 그런 특별한 차량이 아니라 그냥 순찰차는 뭐예요? 위해성 장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해성 장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자, 됐고. 그리고 83번. 쭉 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아까 했었지요? 현장 체험 장소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자, 뭐가 틀렸다? 자, 일단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록,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틀렸다? 장구. 오케이. 장구는 기록, 보관 대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오케이. 장구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갑이잖아요, 수갑. 아, 수갑 누구한테 줬다? 그거 맨날 적으려면 너무 귀찮잖아. 오케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근데 오늘 진짜 우리 실강생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 흥분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말도 막 잘 나오고. 자, 안전성 검사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논란이 있었어요. 경간부 문제였는데 다른 이제 선생님 기출 문제집에 또 이제 해석이 이제 저랑 다르게 돼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여튼 위해성 경찰 안전검사는 신규 도입할 때, 새로 도입할 때만 하는 거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다. 이게 말이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틀린 지문을 해석해 놨다. 근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정답 발표할 때는 이거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의 제기 없이 넘어갔던 문제인데 설사 만약에 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개 학원 강사가 이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전체 문장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김건희는 잘생겼다. 맞는 말입니다. 키가 크다는 말도 해야 되잖아요. 키가 크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잘생겼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규 도입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다? 외부 전문가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출제자의 의도가 그런 겁니다. 오케이. 출제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객관식이니까 뭐다? 정답을 찾는 범위 내에서 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너무 예민하게 막 그래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포인트. 다 할 수 있답니다. 사람이나 생명, 신체, 이거 위해성 장비라고 하지요. 이럴 때는 안전교육,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오케이? 위험하니까. 됐죠? 요거는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이런 필요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법률에서 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다가 적어놨죠. 안전검사는 이렇게 한다. 안전기준은 이런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개편 대비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한테 리걸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 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 느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직법상 경찰청장은 일단 느낌. 경찰청장 딱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딱 잡으셔야 됩니다. 쭉 봤더니 이거는 청장이 하는 거 맞네. 오케이. 보통은 다 여기 뭐가 나왔다? 경찰관. 오케이. 쭉 해서 대통령령으로 새로 여기 있죠. 경찰 장비를 위에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케이. 자, 여러분. 요것도 제 최근에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내용 전체가 지금 여러분 이 내용 전체가 대통령령입니까? 이 내용 전체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에서 뭐라고 했다? 이걸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말은 뭐예요? 대통령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건 이 전체는 뭐다? 법률의 내용입니다. 이 말이 나왔더니 선생님 이거 대통령령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보고 이게 대통령령인 줄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처음 보세요. 특히 개편 준비하시면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여기 규정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읽다 보면 어떤 뭐 조문에 뭐 쭉 하다가 행정안전부 령으로 여기처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대통령이 또 누구한테 시키는 거다? 행안부 장관한테 시키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거야. 그거에 따라서 해야 돼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대통령령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행안부령이 나옵니까? 뭐 이럴. 예.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자,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오면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런 거 시험 나오죠? 그러면 또 선생님 어떤 게 대통령령입니까? 어떤 게 행정안전부령입니까? 그거 외워야 되겠네요. 외우죠. 법률에서는 대부분 대통령령에게 시킵니다. 예, 법률 바로 밑에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밑에는 또 각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법률이 바로 장관들한테 가진 않아요. 대통령한테 먼저 가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네가 좀 하다가 시킬 거 있으면 장관들한테 시켜. 뭐 이렇게 이제 순서상. 그래서 대부분은 결론. 대원칙은 뭐다? 대부분이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법률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대통령령이.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 아닌 것들이 가끔 한두 개 있죠. 그거는 뒤에 우리 꿀팁에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한 두세 개만 알아두면 나머지는 그냥 대통령령이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 나올 때마다 너무 또 움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쭉해서 결과보고서를, 그렇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의장 아닙니다. 뭐 국가경찰위원회 아닙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네요. 789번. 쭉 했고. 자, 조금만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 이어지는 내용, 손실보상 저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한 페이지만 더 봅시다. 보시면, 자, 787번. 경찰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 장비를 부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 이야기. 근데, 우리 위해성 장비 규정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폐기 대상. 이제 거의 버려야 돼. 예, 그런 성능이 아주 저하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어때요? 이런 개조하거나 이런 거 가능하다. 물론 가능하긴 한데 최초의 성능보다 더 세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법 규정이. 오케이. 자, 그리고 788번. 전자충격기는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 전극침 딱 꼽히는 거 있죠? 오케이. 아니면 그냥 갖다 대서 지지직 하는 것도 있죠? 자, 이런 경우 전면 앞쪽으로 쏠 때는 가슴 이하. 왜? 가슴에는 심장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벨트선 상단. 그렇죠? 요 사이에 쏘라는 거예요. 벨트 밑으로 가면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밑으로. 요 뒤로 쏠 때는 등 쪽에 쏴라. 오케이. 바람력. 맞죠? 자, 그리고 전자충격기는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에다는 꼽지 마라. 예. 심장 아래로. 오케이. 뭐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전자충격기는 3회 이상 투기 명령을 한 뒤, 야, 버려! 대상을 제압해야 한다. 다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왜? 장구니까. 장구는 뭐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전자충격기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자, 전자충격기는 어때요? 아까 권총, 소총하고 어때요? 문장이 똑같은데 하나 차이점 있죠? 뭔 차이입니까? 폭발물이나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이 없죠. 왜 없을까요?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결론은 뭐예요? 예외 없이 무조건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뭐다? 전자충격기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정도면 무기 사용할 정도의 어떤 상황보다 어떻다? 위험해요? 덜 위험해요? 덜 위험한 상황이죠. 덜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그렇죠. 됐죠. 근데 총기 사용하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자충격기는 예외 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14세 미만자. 자, 그리고 792번 현행범. 느낌이 있다. 현행범 나왔다. 현행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뭐랑 연결한다고요? 장구입니다. 장구. 우리 규정상에. 현행범 이야기 나오는 건 장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기가 나왔다. 현행범 무기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오케이. 사무장삼 이상. 장기 3년 이상. 오케이. 됐죠? 자, 중간에 뭐 틀린 말 들어갔는지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793번 분사기 처리상 공무집행 항거 저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경직법 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근데 분사기 체류탄 중에 딱 하나 뭐만? 그렇죠. 가스 발사총만 우리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분사기 체류탄은 항거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분사기 공무집행 항거 사용할 수 없다. 틀렸네. 똑같은 거네. 뭐야? 793. 이게 중복됐네요. 794번 가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직법상은 무기라 하면 우리 경직법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권총, 소총, 도검밖에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위해성 장비 규정에는 더 많이 적어놨겠죠? 오케이. 권총, 소총, 도검, 무기 맞고요. 그리고 경직법상 살수차, 분사기 체류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쭉 해서 사용기록 보관하여 아까 했었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틀린다? 장구가 들어오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사용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집중해서 두세 번만 반복해주면 다 외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살수차는 뭡니까? 기타 장비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살수차란 말 대신에 기타 장비라고 쓰여져 있으면 OX? X가 됩니다. 이거는 기타 장비 되게 많잖아요. 기타 장비 다 되는 게 아니라 기타 장비 중에 살수차만 사용했을 때 뭐한다? 기록, 보관하는 대상입니다. 모든 기타 장비가 사용 기록 대상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요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됐죠? 자, 그리고 796번에 제2조는 직무범위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있죠? 예, 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 있습니다. 우리 경직법에. 자, 여기서부터는 유치장 나오고, 다른 내용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